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지수가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잔혹한 악행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사이코패스 여부를 판정하는 이 테스트. 그게 오히려 교도소나 이런 데에서는 자랑거리가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하고 싶어 한다고? 최근 정유정 사건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검사가 있죠. 바로 PCLR 테스트로 불리는 사이코패스 테스트입니다. 의외로 온라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아니다로 선택하는 것부터 특정 응답을 고르는 테스트까지 댓글에 테스트 결과를 믿는 사람도 많아 보입니다. 정말 믿을만한 건지 전직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를 만나 직접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한번 문항을 뽑아. 예. 진짜 테스트라고. 저는 이런 걸 받으면 일단 한번 웃어줍니다. 내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체크한다고 생각하죠. 이거는 그냥 하는 겁니다. 이건 PCR 테스트가 아닙니다. 실제 사이코패스 테스트는 두 명의 검사자가 전검사, 본검사, 후검사 총 3단계로 나뉘어 진행하게 되는데요. 전검사라는 건 이 피검사자의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라든가 아니면 이 정신과 진료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기초적으로 파악해서 분석한 다음에 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PCR 테스트라는 것은 여성 버전이 있고 남성 버전이 있고 흑인 버전이 있고 백인 버전이 있고 이게 다 다릅니다. 철저한 사전 계획을 바탕으로 피검사자가 눈치채지 못한 환경 속에서 본검사가 진행되죠. 굉장히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하면서 그 속에 녹여서 하는 겁니다. 보는 앞에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부검사자가 이 뒤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으면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검사라는 건 그 체크를 한 거를 주검사자가 이 피검사자를 내보낸 다음에 1점이 맞다, 아니다 2점이 맞다, 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40점 만점에 몇 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35점이 나왔는데 나 사이코패스야? 막 좌절하고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실제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받아볼 수는 없는 걸까요? 그거 하는데 한 4시간 걸립니다.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같은 민감한 자료라든가 치료 경력 같은 거 다 제공해야 되고 그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렇다면 범죄자에게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연쇄성이 의심이 되거나 잔혹성이 높을 때 지방청에 있는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PCR 테스트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전 지식이 많아서 뭔가 이상한 검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안 하겠다고 하면 못 합니다. 이 피검사자들한테 대략적인 동의를 받죠. 이 사이코패스들이 이제 굉장히 자기 우월감이 높기 때문에 하라고 합니다. 그게 오히려 교도소나 이런 데에서는 자랑거리가 됩니다.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위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마음 먹고 거짓 답변해서 속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엄격하게 검사관들을 관리한다는 게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면은 이거는 그 사람한테 낙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면죄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범죄 컨텐츠에 가까운 사람들은 많이 알려진 항목들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도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심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 교수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란 말에는 과도하게 쓰이고 있는 거죠. 아니 어떤 사회에서 그 사이코패스는 아주 적습니다. 그런 용어의 과잉은 또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